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학회 때문에 학회 발표 시간으로 이 수업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사전에 녹화해 놓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오늘이 4일이니까 사실 이게 내일 수업인데 내일 휴일이네요.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이구나. 제가 수업을 한다고 했네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날짜를 보다가 어, 우리 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일단 뭐 수업하려고 아, 아이고 뭐 누를 게 아닌데 어,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짧게 죄송해요. 저 오늘 제가 목요일이 휴일인 줄 모르고 제가 수업을 근데 뭐 한다고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한다고 준비했으니까 뭐 어쨌든 짧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살펴본 내용은 이 시스템을 유니티 피드백으로 표현을 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어, 여기에 이제 플랜트가 있고 여기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는데 피드백 루프에 이제 뒤로 돌아가는 길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네. 예, 이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게 이 컨트롤러가 이 위에 지금 요 그림하고 아래 그림 살펴보면 우리 저번에 다 한 얘기예요. 이 컨트롤러를 위로 옮겨도 피드백 루프 안에만 있으면 순서가 바뀌든지 뭐 위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든지에 상관없이 전부 다 크로즈로 폴의 위치는 같다고 했잖아요. 크로즈 폴을 표현하는 이 특성 방정식이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컨트롤러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지 관계없이 음, 플- 어, 크로즈 폴은 다 똑같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기로 했냐면 좀 이제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랑 플랜트를 다 위에다가 이렇게 모으고 피드백 길에는 아무것도 없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1, 2 곱해져서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요런 상태로 놓고 이거 이제 유니티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C하고 G는 이제 두 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게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니까 이렇게 플랜트 오픈 루프 플랜트 하나를 놓고 이걸 이제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루프 트랜스퍼 펑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예. 루프에 있는 모든 트랜스퍼 펑션을 다 곱해놓은 거. 그걸 위에다 놓고 아래쪽에 이제 유니티 피드백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자라고 정했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유니티 피드백 상황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어떤 오픈 루프 렌트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오픈 루프 렌트의 폴이 이 유니티 피드백을 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우선 저번에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특성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봤냐면 이런 플랜트 유니티 피드백 해보고 어떤 뭐 세 가지 서로 다른 플랜트 유니티 피드백 해서 살펴봤더니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룹 트랜스포 펑션에 이 S가 분모에 있다는 건 적분기가 있다는 거죠. 적분기가 있으면 이 상황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는 클로즈 룹 트랜스포 펑션이 얻어졌고 적분기가 없는 경우에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는 클로즈 룹 트랜스포 펑션이 얻어졌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일반화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루프를 생각해 놓고 적분기가 K에 들어있는 룹트랜스포 펑션을 생각해 놓고 거기에서 어, 레퍼런스 입력 때 이 에러의 트랜스포 펑션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살핀 다음에 서로 다른 K에 대해서 어떤 입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R 대 E가 이거의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인 거잖아요. 그래서 R에서 E로 가는 트랜스포 펑션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임펄스 인풋, 스텝 인풋, 램프 인풋 이런 것들을 줘가면서 스텝 요 R에서 E로 가는 트랜스포 펑션의 파이널 밸류를 살펴보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찾았던 게 뭐예요? 이 표였죠. 지금 A0하고 B0는 여기에 루트 트랜스포 펑션의 분모에 들어있는 어떤 상수항 적분기를 빼고 적분기를 인수분해 해놓고 분모에 들어있는 상수항 그리고 분자에 들어있는 상수항이었습니다. 이 수치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적분기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임펄스 인풋, 이거는 스텝 인풋, 그리고 램프 인풋, 그리고 패러볼릭 인풋. 패러볼릭 인풋은 임펄스 인풋은 어떻게 생겼나요? 번쩍하고 그냥 없는 거고 스텝 인풋은 한 번씩 이제 왼쪽 컬럼에서 오른쪽 컬럼으로 가면서 한 번씩 적분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적분되는. 램프 인풋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패러볼릭 인풋 스퀘어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인풋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적분기의 개수에 따라서 루프 트랜스퍼 펑션에 있는 적분기의 개수에 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결정되네 하고 확인했죠. 임펄스 인풋에 대해서는 적분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항상 0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스텝 인풋에 대해서는 적분기가 없으면 유한한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가지고 적분기가 하나 이상 있게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어진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램프 인풋에 대해서는 적분기가 하나 있으면 유한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가지고 두 개부터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0으로 만들 수가 있다. 적분기가 없으면 이건 아예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또 패러볼릭 인풋 뭐 굳이 분석을 하자면 별로 이런 인풋을 인가하는 거에 대한 분석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굳이 하자면 한 번 더 접근하면 적분기가 하나 더 붙어 있어야 이제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살펴봤던 시스템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몇 가지 살펴봤던 이때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저번 주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세그웨이를 뭐 위치 이동시키고 이런 가속도를 입력으로 받아서 세그웨이 위치를 표현한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뭐 이게 여러 가지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제가 좌표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활주로 비행기 활주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좀 Y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비행기 활주로고 이 비행기가 지금 여기 X좌표 이 평면 위에서 활주로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비행기가 처음에 이 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X만큼 떨어져서 X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으로 V라는 속도를 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좀 활주로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X0, V0 초기 이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비행기가 내가 지금 활주로로 접근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것. 근데 내가 비행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비행기의 이쪽 방향 가속도, 좌우 방향 가속도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에 가해주는 입력은 좌우 방향 가속도. 좌우 방향 가속도 비행기 어떻게 줘요? 비행기를 뒤에서 보면 꼬진 날개가 이렇게 뭐지? 이거 뒤에서 본 거예요, 이 비행기를. 그럼 양력이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발생될 텐데 이 비행기를 이 뒤에서 본 그림인데 비행기 이쪽 방향 가속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행기 지금 가만히 똑바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중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리프트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리프트를 중력 크기만큼 똑같이 만들어주면 비행기는 쭉 직진하는 거죠. 고도 유지하면서 직진을 하겠죠. 그러면 이 비행기를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발생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뱅크를 싹 돌려주면 비행기고 뒤에서 본 그림. 비행기 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리고 여기 꽁지날개 이렇게 있고 그러면 비행기 롤을 이렇게 돌려서 뱅크를 싹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고 리프트는 이쪽 방향으로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 얘를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뱅크를 요만한 뱅크각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던 애를 이렇게 기울여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롤을 뭐 간단하게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롤을 파이만큼 이렇게 돌려주면 이런 상황이 되고 그 상황을 유지하려면 리프트가 이 상황에서는 리프트가 중력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서는 뱅크를 이렇게 줬으면 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 리프트의 수직 성분이 mg랑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비행기가 안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뱅크를 준다는 이야기는 그냥 똑바로 비행할 때는 리프트를 중력만큼 발생시켜야 되고 뱅크를 주려면 리프트를 중력만큼 발생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줘야 돼요? L 코사인 뱅크만큼이 mg가 되도록 발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야지 이제 위아래로 힘이 평형이 돼서 고도를 유지하면서 뱅크를 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L을 그만큼 발생시켰으면 얘가 지금 L 코사인 파이고 여기 이제 L 사인 파이만큼의 역방향 가속도가 생기게 되죠. 이게 비행기가 옆으로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이 비행기에서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날아가다가 뱅크를 돌리려면 리프트를 더 발생시켜야 되고 코사인 파이분의 1만큼 더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키우든지 아니면 바둠각을 키워서 리프트를 더 발생시키든지 어쨌든 L 코사인 파이가 중력 그 무게만큼이 발생되도록 L을 좀 더 키워줘야죠. 그러려다 보면 역방향으로 뭔가 가속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MA가 되는 거지. 그냥 A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살펴보면 뭐예요? 이거 두 개 정리해보면 A는 탄젠트 파이, A분의 G. 그러니까 다시 쓰면 A는 G 탄젠트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리프트가 생기는 과정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X0와 V0를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얘가 비행기가 쭉 이렇게 이동을 해서 X는 0으로 보내고
0가 그 활주로의 그 중심이라고 하면 x를 0으로 보내고 v도 0으로 보내고 싶은 거.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활주로로 쭉 접근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문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초기에 비행기가 x0와 v0, x0의 위치에 v0 속도를 측방향 v0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활주로로 어느 시간 후에 접근시키기 위한 위에서는 어떤 가속도를 발생시켜야 하는가 하는 게 내 질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그웨이 이야기랑 그때 했던 세그웨이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 가속도를 어떻게 발생시켜야 되는지 알면 계산해내면 그 다음에는 그 가속도는 어떻게 요구되는 가속도는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뱅크를 요만큼 발생시키면 되는 거죠. 이 둘이 일치하도록. 뱅크를 기울이면 그만큼 가속도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가속도가 발생이 됐으면 내가 이전 문제에서 그 가속도는 어느 시간 후에 일정한 시간 후, 뭐 어느 정도 시간 후에 비행기를 활주로로 접근시키는 솔루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속도 프로파일을 구하겠다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은 아주 길고 옆 방향은 좀 짧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 비행기가 어떤 운동을 하냐면 내 앞으로는 정해진 속도로 등속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고 옆방향 가속도에 의해서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Y 방향으로는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거고 앞으로 쭉 그러니까 정해진 속도로 그냥 쭉 가는 거고 옆 방향으로만 쭉 가는 애를 내가 가속도를 이렇게 틀어서 이제 좌우로 경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Y 방향으로는 그냥 정해진 대로 가니까 생각 안 하고 X 방향만 생각할 거예요. X 방향에 A가 들어가서 뭐가 돼서 내 관심 있는 변수는 이제 X와 V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속도가 나오고 V가 나오나요? 적분되는 거죠. 두 번 적분되면 여기서 V가 나오고 여기가 위치가 나오고. 우리 살펴본 거랑 똑같죠. 이 제어기를 그래서 내 원하는 X로 그 X 커맨드, 내 원하는 X 커맨드로 지금 내 문제에서는 X 커맨드 0이죠. 활주로가 0에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위치를 0으로 보내기 위한 이 컨트롤 인풋, 이 비행기에 인가되는 컨트롤 인풋 A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쭉 가서 활주로 밖으로 날아갈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컨트롤 문제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제가 맨날 이런 비슷한 거 그렸잖아요. 적분기 두 개 있는 거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서 속도를 피드백해서 사실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갔던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런 의문을 가졌으니까. 제가 저번에 세그웨이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적분기 두 개 있는 플랜트에다가 속도는 이렇게 속도 게인 밑에다 곱하고 이렇게 올렸고 위치 게인은 이렇게 윗부분에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가 X 커맨드. 이런 루프에다 적당한 KV와 KX를 정해서 이 가속도 커맨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잘 설계되어 있으면 커맨드 된 위치로 X가 이렇게 가겠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왜 얘는 위에 붙이고 얘는 밑에 붙였냐면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KX를 밑에다 똑같이 이렇게 놔 보겠습니다. 보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석했죠? 클로즈룹 이렇게 다 묶어봤어요. 묶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다 해본 건데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홍색 클로즈룹 묶은 거고 여기 S분의 1 곱하면 요거예요. KX 다시 한번 클로즈룹 묶어보면
그렇죠? 이 클로즈로 묶으면 1 더하기 다 곱해 x제곱 더하기 kvs 곱하기 kx 분의 s제곱 더하기 ks 1. 이거 정리하면 누가 나오냐면 s제곱 더하기 kx 그리고 위에는 1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DC 게인이 1이 못 되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는 거죠. 이 DC 게인이 1로 가야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는 건데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 지금 DC 게인이 KX분의 1이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DC 게인이 1이었으면 좋겠는데 내 지금 만든 이 플랜트는 DC 게인 KX분의 1이니까 그러면 내가 명령에다 KX를 곱해서 주면 되겠네. 여기서 얘가 DC 게인이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명령 줄 때 아예 KX를 곱해서 이렇게 주면 DC 게인이 1이 되겠네 하고 상상할 수 있죠. 이거를 DC 게인 회복시키기 위한 곱을 여기다 하면 어떨까요? 실은 여기 X 있죠. 밖에 하면 당연히 DC 게인이 1이 되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원하는 출력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밖에 KX 곱해봤자 내 위치 X가 바뀌는 건 아니죠. 여기 붙이는 건 말이 안 되고 바보짓이고 왜 바보짓이냐? 이만큼은 그냥 플랜트 물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은. 내가 손댈 수 없는 그냥 가속도가 적분돼서 위치가 나오고 위치가 적분돼서 가속도가 적분돼서 속도가 나오고 속도가 적분돼서 위치가 나오는 그냥 물리 시스템. 이 분홍색이고 내가 설계하는 컨트롤러는 이 파란색 부분이기 때문에 분홍색은 손댈 수가 없는 거고 파란색 부분을 이건 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KX 곱하면 이러면 이제 이 시스템은 DC 게인이 여기다 이제 KX가 곱해진 거니까 DC 게인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프를 다시 써보면 여기 커맨드에다 미리 KX를 곱하고 그리고 여기 여기가 X고 여기가 V고 여기는 한번 KV만큼 피드백해서 여기다 붙이고 얘는 위치는 KX만큼 피드백해서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가는 DC게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KX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 KX를 좀 위치를 이 앞부분으로 이렇게 옮기면 똑같죠? 이래도 이 부분 살펴보면 합류점으로 더해지는데 X 커맨드에다 KX를 곱한 거랑 이 X에다 KX 곱한 거를 이렇게 빼준 거죠. 그러니까 합류점 전에 둘이 똑같은 개인을 곱해서 빼줬으니까 이거는 이런 거 우리 연습했잖아요. KX랑 이쪽에 KX랑 해서 더하는 거는 뭐랑 같죠? 분기점 후에다가 그냥 KX 곱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제 왜 제가 KX를 저 안쪽에다가 넣었는지 이제는 이제 아시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제어기가 설계되었는지 이렇게 되고 KV는 왜 밑에 놨냐? 밑에 놔도 나중에 룹 닫으면 DC게인에 영향을 안 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어기는 내 X 커맨드 인풋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없이 이 제어기에 이 시스템의 클로즈 룹 시스템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 지금 저번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 초에 살펴봤던 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애를 다 곱한 거. 지금 보면 유니티 피드백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루프 그대로, 피드백 경로는 그대로 두고 요 위에 부분을 다 하나로 묶어보면 되겠죠.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다 묶으면 kx가 있고 요 클로즈 룹 닫은 놈이 s 더하기 kv분의 1이고 뒤에 s분의 1이고 지금 벌써 뭐 적분기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쓰면 뭐예요? s 곱하기 s 더하기 kv분의 kx. 그래서 이게 결국 뭐랑 같냐면 이게 결국 x 커맨드가 들어가서 s 더하기 kv분의 kx가 ks니까 그러면 이 x 커맨드 x 요 루프 클로즈 루프의 클로즈 룹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없죠. 스텝 인풋을 줬을 때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고 내가 비행기를 이렇게 활주로로 접근시키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치로부터 계속해서 옆으로 쭉 이동하는 이런 명령을 따라서 비행기가 가도록 제어를 하면 이게 정확하게 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확하게는 못 따라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에러를 가지면서 따라가게 될까요? 후자가 맞죠. 이 램프 인풋 형태니까 입력이 X 커맨드를 램프 인풋 형태로 준 거잖아요. 지금 파란색은. 그러면 이 플랜트는 적분기 하나밖에 없어. 타입 1 시스템이니까 스텝 인풋에 대해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없이 가져갈 수 있고 램프 인풋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크기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가지겠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램프 인풋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얼마죠? 아까 뭘 했어요? 여기에서 램프 적분기가 하나 있는 타입 1 시스템의 램프 인풋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B0분의 A0는 B0가 뭐였냐면 B0가 분자에 있는 상수고 A0가 분모에 있는 상수인데요. 그러면 B0분의 A0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램프 인풋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KX분의 KV만큼을 가지고 이제 따라가게 되겠다 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AV 이게 맞나? 분모에 있는 거 그러네. 잠깐만. 분자분의 분모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네요. 분자분의 분모. B0분의 A0. 자, 헷갈려. 분자분의 분모. 그러니까 이 비행기 문제에서 스테디 스테이트는 분자분의 분모 A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기에 아까처럼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쭉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하는 위치를 따르도록 커맨드를 주면 얘는 이렇게 따라가는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거리가 결국 얼마였냐면 kx분의 kv. 제가 설정한 개인이죠. kv하고 kx는 내가 정한 거니까. 이런 거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 인풋을 준 거는 정확하게 이 루트를 따라갈 것이고
램프 인풋은 좀 에러가 날 것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프는 어떤 계산을 해낸다는 거죠? 이 루프는 여기가 A니까 컨트롤러 구조는 A는 X 커맨드가 뭐 있다고 쳐도 KX 곱하기 X 빼기 X 커맨드 빼기 KV 곱하기 속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X 커맨드는 내가 정해주는 거고 내가 목표로 하는 거고 X는 센서에서 읽어오는 거고 속도도 센서에서 읽어오는 거고. XV 뭐예요? 그냥 위치 속도가 아니고 이 옆방향. 그러니까 지금 제 이 그래프에서 X방향의 위치와 속도를 이게 뭐 정북방향이라고 하고 정동방향이라고 하면 동쪽 방향, 그 속도 크기에 속도에 동쪽 성분 그리고 동쪽 방향 위치 에러 이런 두 개를 그냥 뭐 GPS건 뭐든지 읽어온다는 거죠. 읽어와서 결국은 이런 가속도를 매 순간 이 데이터들을 센서에서 값을 읽어서 KV, KX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이야기했죠. KX는 반응 속도를 결정짓고 KV는 댐핑을 결정짓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A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 A는 측방향 가속도는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G 탄젠트 파이가 결국엔 그거니까 파이는 발생시키려면 아크 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의 역함수 C분의 A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제어기는 어떻게 비행기를 활주로로 보내냐면 매 순간마다 뱅크 앵글을 요거 계산을 하고 요거를 G로 나눈 것을 탄젠트의 역함수를 씌우면 요 해당하는 각도만큼을 뱅크를 이렇게 기울이면 매 순간마다 X와 V를 계측해서 요 계산을 해서 그만큼 뱅크 명령을 주면 비행기를 기울이면 그 비행기는 얼마 있다가 활주로에 접근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이죠. 얼마 있다가 빨리 접근시키고 싶으면 KX 키우고 KV도 키우고 그리고 비행기가 잘못 썰게 되면 비행기가 아까 처음에 그린 여기에서 잘 설계되면 그 2차 리스판스 형태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댐핑을 KV를 너무 작게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진동하면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이쪽이 보면 이쪽 Y는 저 V0 앞방향 속도 Y방향 속도 곱하기 T 그냥 시간에 따라서 쭉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쪽은 사실은 이게 부호 뒤집혔지만 그 내 활주로 기준으로의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2차 시스템, 이 클로즈룹 2차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그 댐핑과 밴드위스는 KX와 KV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표준형 2차 시스템 리스판스랑 거의 같은 모양이 이렇게 얻어지게 같은 모양으로 비행기가 활주로로 접근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설계된 제어기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이 적분기, 이 제어기가 만약에 바람이 누가 확 불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좀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비행기가 활주로로 에러를 가지고 들어갈 것인지 안 가지고 들어갈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런 지금 제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가속도가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어, 가속도가 여기 있긴 하죠. 있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속도는 여기 맞는데, 아이고, 이거 조금만 옆으로 좀 밀어가지고 자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전기가 있고,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속도가 이제 힘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내 그 입력에 그냥 내가 발생시킨 뱅크에 의한 가속도만 비행기에 들러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존재하는 힘이 내가 뱅크를 기울여서 나타났던 그 힘, 측방향 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스텝에 바람이 불어서 여기 W라는 그 바람이 불어서 그만큼이 또 입력에 더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스테디하게 이렇게 부는 경우하고 바람이 잠깐 불고 마는 경우 얘는 이제 임펄스라고 가정을 하겠고 얘는 스텝이라고 가정을. 그때 위치가 쓸려 나갈지 바람이 살짝 불었을 때 위치가 계속 0을 유지할지 아니면 스테디하게 쭉 불 때 그 바람을 이기고 계속 0을 유지할지 그게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다 찾아볼 것도 없이 W에서 X로 가는 지금 X 커맨드 0이니까 W에서 X로 가는 음, W에서 X로 가는 트랜스 펑션을 구성해 놓고 그 유니티 피드백 루프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적분기가 몇 개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것도. 근데 제가 W를 좀 음, 보기 귀찮은 자리에 넣어놨는데 이거 좀 바꾸시죠. 이렇게 귀찮은 자리에 적어 두었지만 얘를 아까대로 여기 그냥 다 더해진다고 뭐 결국 다 더해지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W에서 X로 가는 트랜스 펑션 찾아보면 되겠죠. 정리해 볼까요? 이러면 보면 얘를 좀 더 다시 한번 써볼게요. W가 먼저 더해지는 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피드백 루프를 닫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적분기 하나 더 붙어 있고 X가 있고 네, 이렇게 들어간 지금 모양이에요. 그럼 이거를 정리 한번 해보면 어, 정리 한번 해보면 이 안에 클로즈로 바로 그냥 닫아버리죠. 닫아버리면 이 두 개 또 똑같이 닫으면 레일이 하나 굽혀지고
이런 루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x 커맨드는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없는 걸로 치고요. 뭐 없는 걸로 있고 x 커맨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입력 대 출력만을 관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 리니어 시스템이라서 W 대 지금 W 대 X가 관심 있는 거잖아요. W 대 X가 관심 있는 거라서 지금 다른 입력들은 다 없고 그러니까 X 커맨드는 다 없고 W만 있는 상황에서의 X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W에 의한 X의 영향, 그러니까 바람 외란에 의한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 이야기를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거랑 같은 얘기죠. 다시 정리하면 W 쪽에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KX가 이쪽에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죠. 그러면 얘를 우리 지금 분석하던 유니티 피드백 문제로 다시 써보려면 여기 U가 여기 이제 여기 시그널 U라고 하면 U는 W 빼기 KX 그리고 여기 곱하기 X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W에다가 KX분의 1을 먼저 곱하고 거기에다가 X를 뺀 걸 더해주고 여기다 KX 다시 곱하면 위 그림하고 똑같죠. 지금 요게 W 바람에서 X로 가는 이제 그 루프를 클로즈 룹을 유니티 피드백 형태로 표현한 거죠. 이 안쪽이 이제 유니티 피드백 형태. 그러면 여기를 여기 지금 W 프라임이라고 하면 W 프라임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W 프라임은 W 프라임에서 W 프라임의 어, 그러니까 W 프라임 W가 만약에 W가 스텝 입력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 X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1이라는 스텝 입력이 주어졌으면 W 프라임은 어때요? 1 KX분의 1이라는 스텝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얘는 클로즈룹 엮으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클로즈룹 엮으면 뭐가 되죠? 다시 그러니까 요 플랜트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는 플랜트죠. 얘가 그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엮으면 어떤 이 DC 게인 1인 시스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그놈이 되니까 S 곱하기 KVS 더하기 KX 근데 KX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 W가 스텝 인풋을 주면 이 시스템 어떻게 반응하냐면 W 프라임은 유닛 스텝이 아니고 KX분의 1만큼을 입력으로 W
이 W 프라임은 이런 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럼 X가 결국에는 이게 지금 DC 개인이 1인 시스템이니까 KX분의 1로 X가 이렇게 수렴하도록 되는 거죠. 문제인지 알겠어요? 이 KX분의 1, 요 놈을 빼면 얘가 DC 개인 1인 시스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X는 이 W 프라임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그런데 W 프라임이 사실은 이 시스템의 입력, 내가 살펴보고자 했던 초기의 입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입력 같은 게 아니라 거기에 KX분의 1만큼 곱해진 애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1이라는 명령을 주고 결국 리스판스는 KX분의 1만큼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 바람이 불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텝 바람을 불면 이 비행기는 그 바람에 의해서 KX분의 1만큼 이렇게 에러를 가지고 그, 그러니까 뭐 위치를 이제 아까 활주로를 접근한다고 하면 활주로를 접근하는데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계속 1이라는 크기로 스텝으로 계속 옆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다고 하면 내 비행기는 활주로에 접근하는데 그 KX분의 1이라는 오차를 가지고 접근하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X가 0이 되면 X가 0 되면 굉장히 좋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스텝으로 불어도 얘는 그 바람을 다 이겨내고 정확하게 위치를 추정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그러려면 적분기 하나가 어딘가에 더 있어야죠. 어디다 붙여요?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붙이면 될지. 제어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든지 어디에 적분기를 하나 더 붙여서 루프에 그 뭔가 하나 더 그 루프 트랜스포 펑션에 적분기가 하나 더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 이거를 여기 X를 살펴보지 아니 그래도 똑같은데. 제가 여기 어디 뭔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서 그걸 하나 뺐을 아닌가? 뭐, 뭐 부호가 사실 중요치는 않고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추정 에러가 바람에 의해서는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플랜트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요 제어기 지금 여기 화면에 딱 한가운데 보여지는 이 플랜트가 어떤 플랜트가 이 플랜트가 지금 여기 플랜트에 가해지는 입력이 뭐예요? X 커맨드는 내가 이 플랜트로 넣어주는 입력이고 내가 이 제어 시스템 보고 너는 위치 저쪽 X 커맨드 된 위치로 찾아가라 라고 내가 정해줘서 이 시스템에 넣어줬죠.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력 여기 보면 W 바람은 내가 정한 건 아니고 뭐 랜덤하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테디하게 불 수도 있고 뭐 그런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적분기가 막 여기저기 있다고 해서 모든 외부 입력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없이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얘는 X 커맨드에 대해서는 여기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고 W에 대해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고 사실은 W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으면 안 좋은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으면 뭐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그러니까 아니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그러니까 뭐랄까 이 X는 X 커맨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정하면 좋고 다시 이야기해서
시간에 따라서 x를 살펴봤을 때 x 커맨드를 이렇게 주었을 때는 이건 내가 원해서 움직이라고 한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잘 따라가면 좋은 거고 외란, 바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바람이 이렇게 훅 들어왔다고 하면 바람에 대해서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음, 이상적으로는 바람이 확 들어왔을 때 쓸리다가 다시 이렇게 쭉 바람을 이기고 다시 0으로 돌아오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바람에 대해서는 스테디 스테디 에러가 100%면 제일 좋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떻다는 거예요? 바람이 확 들어오면 1이라는 크기로 확 들어오면 많이 따라가진 않고 kx분의 1만큼을 향해서 따라간다. kx는 내가 설정한 개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하나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네요. 배울 수 있는 게 아까 kx는 오메가 제곱하고 같고 kv는 2제타 오메가랑 같고 해서 이게 반응 속도와 댐핑을 결정짓는 두 제어 설계 파라미터잖아요. 그런데 이 kx가 크면 어떤 점이 좋다는 건가요? kx가 크면 스테디한 바람이 불었을 때 조금만 움직인다는 거죠. 이 kx가 크면 클수록 이 바람에 대한 반응은 작아지니까. 그래서 개인을 크게 쓰면 그런 외란에 대해서 좀 강한 특성을 가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떤 외란, 어디로 들어온 외란에 대해서냐 또 다르지만, 네, 그게 대체적으로 개인을 키우면 외란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외란을 이겨내는 성능이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좀 더 좋아지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로 들어오는 에러, 여기로 들어오는 에러는 뭘까요? 여기도 만약에 V라는 에러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에러는 어떤 에러로 볼 수 있죠? 이게 그 비행기의 위치를 계측한 것이기 때문에 위치도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항상 어렵고 뭔가 어느 만큼의 에러를 가지고 계측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 V를 계측 에러, 센서의 에러라고 모델링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V에서 X로 가는 아니면 여기 에러로 가는 V에서 에러로 가는 트랜스 펑션을 보고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살펴보면 V에 대해서도 반응 안 하면 좋은 거죠. 이 플랜트는. 센서 노이즈에 대해서 센서 노이즈가 있을 때 내 에러가 그만큼 노이즈만큼 그걸 따라서 간다. 이러면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도 내 에러는 계속 그냥 0을 유지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이런 분석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지금 숙제로 나가 있는 문제에 그런 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개인들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디스터번스, 외란에 대한 어떤 성능도 뭔가 영향이 있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의 성능은 결국 내가 원하는 변수가 그러니까 위치, 내가 제어하기 원하는 그 위치 변수가 얼마나 내 커맨드를 잘 따라가느냐, 그 이야기를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그 접근 방법이 그대로 외란에 대해서 내가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외란에 대해서 별로 둔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제어 시스템 설계의 목적은 잘 추종을 하게 하는 것과 또 다른 관점은 외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둔감하게 만드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제어 시스템의 설계 목적이 되겠죠. 그 두 가지 전부 다 스테디 스테이트 관점에서 외란에 대해서는 얼마나 둔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외란을 잘 따라가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는 방법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 정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적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갖 입력에 대해서 추정 성능이 다 좋아지잖아요. 여기 보면 적분기가 아래로 가면 적분기가 많아지는 거고, 적분기가 두 개나 룹 트랜스포 펑션에 있으면 이런저런 입력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다 없앨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적분기가 그래서 근데 이 적분기 개수는 결국 뭐예요? 이 오픈룹 플랜트에 원래 시스템에 원래 동력학 시스템에 적분기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지금 우리처럼 우리 지금 활주로 접근하는 문제는 플랜트 역학 자체가 그냥 두 번 접근한 놈이라 여긴가 어딘가에서 요 적분기가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없애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픈루 플랜트에 적분기가 없는 플랜트 같으면 이런 플랜트 이런 거 그때 봤죠. 그러면 내 제어기에 그럼 적분기를 넣어서 결국 룹 트랜스포 펑션 두 개 곱한 거니까 그 플랜트에 적분기가 없으면 내가 제어기에 적분기를 붙이면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드렸던 말씀이고. 그러면 적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그럼 적분기 많이 붙이면 제어기에 적분기 많이 붙이면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 굉장히 좋아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죠. 사실은 사실인데 안 좋은 점이 뭘까요? 적분기를 많이 붙이면.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다 다시 저번 시간에 빼먹어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분기를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여기 이런 적분기가 없는 플랜트가 있어서 나는 어떤 입력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적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니 제어기에 뭐 S 더하기 없이 또 SB 적분기 두 개 붙이고 세 개 붙이고 한 개 더 붙이고 이런 제어기를 구성을 하면 어떨까요?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은 뭐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을 따지기 전에 얘는 지금 폴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폴의 위치가 지금 오픈루 플랜트 여기 폴이 하나씩 있었고 제어기에 내가 폴을 4개나 붙이는 바람에 이 제어기와 내 오픈루 플랜트 결국 클로즈 룹 폴들이 요 6개가 뭐가 이동을 해서 뭔가 만들어질 텐데 지금 4개나 내가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을 좋게 하자고 적분기를 막 붙이는 바람에 원점에 굉장히 안 좋은 자리죠. 반응 속도도 느리고 이건 얘를 가급적이면 이 폴드를 우리가 제어기 설계 이제 이야기를 다음부터 할 거지만 폴드를 가급적이면 저쪽으로 빼고 싶은데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4개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내가 그거밖에 공부 안 했다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게 뭐 빼내기가 힘들 수 있겠죠. 한 가지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적분기를 많이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적분기 붙이는 게 안 붙이고 할 수 있으면 안 붙이는 게 좋습니다. 붙이면 붙인 걸 다시 뭔가로 꺼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 하나가 안 좋고 두 번째 안 좋은 거는 적분기 하나가 있다고 해도 적분기 이게 보면 어떤 신호가 계속 적분기 하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적분기가 내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계속 적분한다는 게 뭐예요? 과거 걸 계속 더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적분된 신호, 그러니까 과거 걸 다 더한 시그널, 다 더한 신호를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이 제어 액션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모리가 문제가 아니고 과거 정보가 어떻게든 지금 내 컨트롤에 과거 정보가 계속 이 기억이 돼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적분기는. 왜냐하면 한참 전부터 저 더한 게 다 들어와 있는 거니까. 다 더해져서 뭔가 지금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살기 힘들죠. 옛날에 힘들었던 막 여자친구한테 채였던 안 좋았던 기억 이거를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적당한 순간에서 뭔가를 잊어버리고 뭔가를 뭐 새로운 기억들을 가지고 가야지. 과거의 기억을 무한히 가지고 있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제어기도 똑같아요. 이게 이 제어기 적분을 계속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 현재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 과거에 제어기가 뭔가 이상한 상태,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뭐 불안정한 로켓이 처음에 바람이 휙 쓸려가지고 막 퍼덕퍼덕거리던 이런 상태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적분해서 내가 현재에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날아가고 있는데도 과거의 정보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이 제어기에 이 제어 시스템에도 그거 똑같아요. 기억이 너무 오래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과거의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뭐 술도 먹고 뭐 이렇게 근데 그래도 이제 없어지기 힘들죠. 운이 좋아서 없어지면 몰라도.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좋은 사람 살기 힘들죠. 근데 이 제어 시스템은 그래서 적분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오랜 기억을 계속 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이런 단점 때문에 적분기를 딱 과거의 기억을 싹 지워주는 어떤 리셋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리셋한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냥 초기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 컴퓨터 리셋 딱 누르는 것처럼 적분기도 뭔가를 과거 걸 계속 더하던 거니까 더하던 걸 다시 0으로 보내고 다시 지금부터 더한다.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이런 액션들이 실제로 적분기가 제어기에서 동작을 하려면 그냥 단순히 적분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과거의 기록을 잊기 위한 리셋시키기 위한 어떤 로직을 같이 이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그걸 항상 사용이 되어야 돼요. 중에 적분기는 과거의 기억을 끌고 다니는 게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리셋해주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뭐 이건 깊게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 그러니까 적분기를 스테디 스테디 에러를 줄이자고 자꾸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분기 붙이는 건 최소한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지금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적분기가 많아질수록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제 적분기만 붙이면 제어기에서 붙여서 루프 트랜스포 펑션에 그 적분기를 많이 붙이면 뭔가 좋겠거니라고 착각을 하실까 봐 이제 적분기를 많이 붙이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 관점에서만 좋지 다른 점에서는 이제 안 좋은 점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 다음 이제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이 디스터번스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정도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클로즈 룹을 걸었을 때 폴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쪽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살펴볼 거고 또 새로운 공부들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이런 플랜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까요? 불안한 플랜트. 폴이 여기 붙어 있는. 근데 얘를 유니티 피드백에 개인 K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유니티 피드백 하면 폴이 어디로 바뀌나요? 클로즈 룹 폴은 클로즈 트랜스포 펑션은 1 더하기 S 빼기 1분의 K S 빼기 1분의 K S 빼기 1 빼기 K 그렇죠? K 다시 얘기해서 K가 0이면 1 빼기 K가 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K를 점점 키우면 폴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K가 0이면 폴이 여기 있고 K가 1이면 여기로 오고 K가 2면 여기로 오고 그러니까 폴이 내 이 개인에 따라서 쭉 개인을 키우면 키울수록 폴이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불안한 시스템을 안정하게 만드는 방법. K를 적당히 키우면 불안정한 데 있던 폴이 안정한 데로 옮겨지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플랜트를 여기도 K 개인을 붙여서 이렇게 클로즈 룹을 엮어보면 이 클로즈 룹 어떻게 돼요? S 제곱 더하기 S 더하기 K분의 K 이렇게 되죠. 그러면 K가 바뀔 때마다 폴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거는 처음에 K가 0일 때 그러니까 이 K가 0이라는 건 뭐예요? 루프를 안 걸었 클로즈 룹을 걸지 않았을 때 오픈 룹 상태에서는 폴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죠. K를 조금 키우면 어떻게 돼요? 얘가 K 조금 키우면 이쪽으로 좀 이동하고 얘는 이쪽으로 좀 이동하고 둘의 평균은 1로 계속 그러니까 평균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 개수가 이제 둘의 평균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K를 점점 키우면 이쪽에는 이쪽으로 들러붙고 얘는 이쪽으로 들러붙고 그래서 어느 순간 K가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순간에는 여기 두 개가 딱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K를 더 키우면 이 2차 방정식의 해 살펴보면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해 두 개를 가지지 않고 복소수해 두 개를 가져서 두 개가 쪼개져서 여기가 이제 K가 4분의 1일 때 여기가 K가 0일 때 여기도 K가 0일 때 4분의 1이 되면 4분의 1 이전에는 이쪽으로 쭉 같이 이동을 하다가 4분의 1 넘어가면 하나는 이쪽 위로 하나는 이쪽 아래로 해서 켤레 복소수 해를 두 개를 또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K를 어느 정도에서 키우면 좋을까요? 이 정도에서 K를 멈춰버릴 수 있으면 좋겠죠. K를 너무 키우면 이렇게 멀리 이동을 할 테니까 그러면 뭐가 안 좋아요? 댐핑이 안 좋죠. 이 정도면 댐핑 적절하고 이 실수축 위에 K가 4분의 1보다 작을 때는 그거고 댐핑이 너무 크고 K가 음수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K 음수 쓰면 이제는 언스테이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피드백에다가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에다가 개인을 이렇게 걸었을 때 개인 값을 숫자를 바꿨을 때 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 이제 이거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야기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 대한 특성들, 디스터번스에 대한 리스폰스들 뭐 이런 것들 위주였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이야기에 대한 맛보기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시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뵙겠습니다. 공고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수업 못 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이 방 그대로 줌으로 접속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녹화된 영상을 보셔도 되고 그리고 어떤 학생이 그러면 그 실시간으로도 하고 대면으로도 한다는데 그거는 뭐 대면 수업에 불참하는 어떤 사유 증빙이 있어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냐 뭐 이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던데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이 편하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하시고 대면이 편하신 분들은 대면이 하시면 되겠는데 제 생각엔 대면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제가 뭐 출석을 부르고 할 건 아니지만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서로 인터랙션이 오가면서 뭔가를 공부를 하는 게 더 그런 걸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